행복한 동행 따뜻한 교육, 동북권 타운홀 미팅 진행을 맡은 김보연입니다. 항상 경북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뿐 아니라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오늘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비대면 방식으로 줌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리고 오늘 미팅 실황은 현대 HCN 경북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노트북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질문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음소거 버튼을 꼭 하셔서 소리가 울리지 않게끔 도와주시고요. 또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학부모님들과 90분 동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분입니다.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감님 평소에도 소통을 늘 강조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동부 권역인 포항과 영덕 그리고 울진, 울릉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온라인상에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 참 고생이 많으셨죠. 등교 개학이 늦어지고 특히 또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너무 고생을 하시고 또 참 학교가 고맙구나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학교 교육에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경북에서는 학생이 41명, 교직원이 20명, 총 61명이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만은 모두 다 이제는 완쾌를 하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덕분이고 우리 선생님 덕분이고 특히 우리 학생들이 협조를 잘해준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미래 사회를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19가 어쩌면 미래 사회를 맛보기로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준비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그동안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코로나19를 맞으면서 기본 우리가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외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항공기 업체들이 해외여행이 중지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여객기의 그 좌석을 물리치고 화물을 실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봤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달래기 위해서 목적지 없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순회해 돌아오는 그런 여행도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모두가 창의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정말 공부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는 심미적 역량, 그리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동하고 창의 융합적인 그런 역량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격 수업을 처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만 준비가 부족했죠. 이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아이들도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이런 그 형태의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한 바가 있고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브랜디드로 직업교육 박람회를 개최해서 지금 그 정부에서 모집하는 혁신 아이디어, 혁신 사업 중에 우수 사례로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모두 경북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의 힘이고 학부모님 힘이고 선생님들 힘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시간에 학부모님 참석해 주셨는데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를 우리가 거치면서 미래 교육을 함께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타운홀 미팅은 교육감님께서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예, 또 예, 학부모님들께서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면 예, 답변을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학교와 수업의 변화인데요. 예,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교육의 환경 역시도 발빠르게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경북 교육은 미래에 대비해서 어떤 교육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실까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학교 수업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원격 수업 환경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필요한데 우선 그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준비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대의를 하기도 했는데 또 주로 아이들 중에는 쌍방향 수업을 할 때는 작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패드, 스마트 기기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한 4, 5개년 계획을 잡고 순차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1인당 스마트 기기를 한 대씩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과서부터도 디지털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중이고 또 수업 중에 AI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꼭 필요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노트북이 원격 수업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모든 선생님들께 노트북을 지원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국고에서 4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올해 내로 모든 선생님께 노트북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년 2월까지는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설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원격 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초등학생 각급 학교 그 회장들하고도 소통을 한 바가 있는데 초등학생조차도 학력 격차를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학력 격차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수업 교실에서 1수업에 2교사 선생님이 한 분이 있어 사실 기초학력이 떨어진 아이들까지 감당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급에 대해서는 선생님 2분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2학기에 맞춤형 학습 지원단을 급하게 또 모집했습니다. 133명을 모집했는데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많은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는 그런 방법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스로 학업 성취 인정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국에서도 유일한 그런 인정제인데 올해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는 중학교 1학년까지 우리가 이때의 평가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주로 서술형 평가고 또 그 통보 자체도 서술형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과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수학 실력이 되는지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영어 실력이 되는지 이걸 상당히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평가지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지금 원래 개통을 하고 있고 학기 말 학년 말에 희망하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 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또 상대평가에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험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쳐서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인증서를 역시 온라인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상당히 그 성취감 맛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보정교육을 1차적으로 하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원하는 학생의 학교나 가정에 코칭단을 파견해서 아이들이 이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꿈키움 학습 동아리, 우리 소위 말하는 스터디 그룹,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도록 이렇게 동아리를 300개 팀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고3들이 참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 주관으로 수능을 2번 지금 치르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학교 공간 혁신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친환경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우리가 디지털 전환 기반을 하는 그런 교실이 되겠고요. 이런 미래 학교를 추진하는데 대상은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 동을 중심으로 합니다. 학교 중에는 건물 중에 오래된 건물이 있고 또 최근에 지은 건물도 있기 때문에 이 동 자체를 기준으로 40년 이상 된 그런 건물에 대해서 60명 이상이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1단계로 그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경북에서는 1조 5천억을 투입해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꼭 예, 예. 필요한 정책들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에 네. 대해 학부모님께서 많이 관심과 또 네. 궁금증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예. 학부모님들 질문 받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울진 학부모연합회 회장 오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미디어 교육을 이제 앞으로 더 준비를 해서 더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디어 교육이 시작됐고 그렇게 되어서 이제 차선책으로 지금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미디어 교육은 아이들 인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보고 그 할 수 있는 그런 현장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업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좋겠지만 현장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같이 만져보고 의견을 내고 이런 현장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좀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 브루 때문에 힘들어한다. 심지어는 코로나 레드라는 용어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 상담 주간을 우리가 조만간 학교별로 실시할 생각입니다. 이런 기회에 또 어려운 아이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성금 모금하지 않더라도 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장학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렇게 특별히 사정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의 형편을 알아서 또 그 외의 지원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이 통화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수업보다 등교 수업이 효과가 큰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원격 수업을 했던 것은 참 피치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아이들 학교로 등교를 시키고 싶었지만은 전국적인 그런 방침이 지침이 있어서 함께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단계가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으로써 현재 경북에는 초등학생들 한 88%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85% 이상의 학생들이 매일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끝내고 아이들이 마스크 벗고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분 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 대동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김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교육감님, 예. 이렇게 따뜻한 경북 교육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데 또 이런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예. 저는 중고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인데요. 아이들이 과도한 수행 평가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거나 학과 공부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는데, 제가 도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수행 평가에 대해서 기본 방침을 교육감님 교육청 자체에서 기본 방침을 정해 주신다면 어떨까 싶어 한번 제안해 보려고 이렇게 질의를 예,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적어도 수행평가 시행 일시는 아이들 지필고사 시행 2주 전에 마무리되거나 그 이후 수업 시간에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는 과제로 내어 집에 갖고 와서 이제 부모의 숙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지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 수행 평가 지침은 도교육청에서 통일된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학교에서 그 평가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또 같은 교과끼리 협의를 해서 평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원래 수행 평가는 수업 중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정에 가서 하는 것은 사실은 학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조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도록 하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수행 평가로 걱정하시는데 학교에 따라서 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학교에 좀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 우리 학부모님 대표 되시니까 건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함께하는 인성교육과 안전한 경북교육입니다. 이 인성과 또 안전, 어쩌면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 주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 안전과 인성,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예, 그 안전이 참 중요하죠. 학부모님의 첫 번째 바람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갔다가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바라는 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를 맞으면서 더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인성은 지금 교육이나 미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인성 쪽에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인성 교육을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배우는 것으로 충당하거나 아니면 훈화를 듣거나 이런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교육 과정 속에서 인성을 자연스럽게 익혀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북에서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면 시울림이 있는 학교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아주 전국적으로도 또 많은 이 호응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프랑스 교육 제도에서 벤치마킹한 그런 내용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그 학년에 진급을 할 때 시를 몇 편 이상 암송하지 않으면 진급을 시키지 않는 그런 전통이 130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 시를 암송하고 낭송하는 과정, 적어도 시를 낭송 한 편 하려면 적어도 4, 50번은 읽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고 또 이 낭송을 하는 것을 듣는 학생들도 또 역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이런 시화가 게시되고 아이들이 시를 암송하고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을 그 고운 입에서 말을 비틀어 쓰고 또 욕설을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이제 시가 술술 나오니까 참 지금 학교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전 성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그 도전하는 그런 도전 의식이 사실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좀 약하게 키운다, 너무 과잉 보호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는 학교들이, 선도학교들이 여러 학교가 있는데, 학교별로 학생들이 도전할 프로그램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타기도 있을 것이고, 봉사활동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악기 다루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등산 트레킹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도전할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스스로 희망에 의해서 도전하고, 또 성취를 하게 되면 인정서를 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그런 도전 의식, 또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걷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부터 누우면 죽고 그러면 산다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걷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걷기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자세가 주로 이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세가 바르지 못한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 또 바르게 걷도록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 쪽에는 우선 이제 감염병 쪽이 가장 지금 걱정이 많으시겠는데, 1학기 동안에 우리가 방역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41명이 감염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모든 학생들 가정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감염된 그런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에 와서 학교 친구들 간에 감염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수도권 쪽에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자꾸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례가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우리 그 아이들도 참 그 어린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너무 잘해 주어서 그 덕분에 그래도 우리 경북이 잘 극복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동안에 161억을 들여서 마스크부터 해서 열화상 카메라, 또 손소독제, 학교 방역, 이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기준보다도 우리 경북에서는 더 많은 물량을 비축을 하고 또 더 많은 방역을 해왔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다른 교육청과 달리 더 우리가 방역에 신경 썼던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그 돌봄교실을 돌아보고 있을 때, 긴급 돌봄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많이 노는데, 주로 블록이나 이런 계통입니다. 장난감을 소독하는 것이 참 난감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긴급 돌봄교실마다 장난감 소독기를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장난감을 소독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장을 제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그 손 소독기를 많이 비치를 하고 있지만은, 혹시라도 아이들이 그 학교를 오가는 사이에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휴대용 손 소독제를 우리 아이들마다 개인별로 모두 하나씩 이렇게 배부를 했고, 또 마스크, 특히 그 학생들이 걸 데가 없어 고생을 하는데 목에 거는 마스크 거리부터 해서 마스크를 보관한 그런 그 케이스까지 세밀한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2학기에도 지금 추경으로 30억을 더 편성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보건 선생님이 없는 학교에 간호 인력을 지원을 했습니다. 원래는 7월 말까지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 않아서 12월 말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신 덕분에 현재 잘 극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 북구 녹색 어머니 연합회장 장량초 김정래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예.
네. 예. 항상 따뜻한 경북 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교육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에 교통봉사해 주시는 녹색 어머니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아침 등굣길보다는 오후 하굣길에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후 하굣길에도 교통봉사를 어머님들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아마 현실 여건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대안책으로 학교 내에 일명 지킴이 선생님이라고 하죠. 지킴이 선생님을 더 확충하여 아이들 하굣길에 교통봉사도 도와주시고 학교 주변 순찰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하원 차량들로 항상 학교 주변이 많이 혼잡합니다. 어린이집 앞 지정 주차구역처럼 학원 픽업 차량 지정 주차구역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시면 그 혼잡함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예, 오늘 그 교통 안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안전체험관에는 사실은 그 모든 안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녹색 어머니회 정말 그 아침 일찍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교통 안전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필요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 하교 교통봉사 문제까지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구미 지역의 경우에는 오후 하교 교통봉사를 하시는 그또 학부모님 단체가 또 하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교육 안전단이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뭐 각 지역마다 다 부탁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구미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의 지킴이 선생님의 그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 차량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부서와 또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살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럼 한 분 더 질문을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 주시고요. 네. 예, 저는 영덕의 심온섭 주민감사관입니다. 저는 뭐 경북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감님께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교 교사 시절에 도덕과 윤리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님께서 그 부분에 아마 전문가일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영덕의 심 회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도덕윤리 교사를 했습니다. 그 시작을 올라가 본다면 고등학교 다닐 때 흥사단 활동을 했습니다. 고1 때부터 했는데 이 흥사단은 잘 아시다시피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나라를 잃은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그 교육을 통해서 힘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가 교육의 세 가지 그 전까지 목표를 했던 우리 보통 지덕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일제시대의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덕체지 삼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참 선각자십니다. 지금 미래교육에서도 그 인성 영향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제가 올해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또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큰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훈화를 하거나 인위적인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수업 중에, 모든 수업 중에, 또 모든 생활 중에 아이들이 인성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뿐만 아니고 독서 교육이 아이들 인성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독서 교육도 지금 우리가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인성 교육만큼은 제가 오랫동안 관여했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성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고 같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따뜻한 경북교육의 핵심 분야인 교육복지입니다.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고 또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인 경북교육청도 다방면에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예. 어떤 점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따뜻한 경북교육입니다. 경북교육 브랜드가 이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살피겠다는 그런 생각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거나 또 뒤처지거나 부족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무상교육입니다. 그동안 초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서 무상으로 해왔던 것이 올해 고등학교 2, 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를 해서 초중고 모두가 무상교육으로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들이 무상교육 혜택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그런 가정 형편을 생각을 해서 지난 1학기 그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무상교육은 완성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무상급식의 문제입니다. 경북이 그동안에 무상급식이 늦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또 그 혹자는 무상급식이 늦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학부모님들이 손해를 봤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예산을 잘 몰라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북교육청에 주어지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 예산은, 교육 재정은 국민들이 내는 내국세 20.79%를 교육비로 받아옵니다. 이것을 17개 교육청의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에 따라서 공식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교부받은 예산을 가지고 경북교육청에서는, 어떤 교육청에서는 빨리 무상급식을 한 데가 있고, 또 우리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쪽이 더 시급한가 예산을 쓸 곳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는 아이들 형편이 되는 아이들은 급식비를 내는 것이 가능하겠다. 오히려 전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시급한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필요한 그런 교육비를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우리가 교육 예산을 세울 때 교육청에서도 세웁니다만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의 의견도 반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왔는데 그동안 이제 무상급식이 보편화되면서 제가 공약으로도 무상급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첫 해 제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 다음에 후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추세가 무상급식을 조금 당기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우리 경북에서도
후내년에 잡혀 있는 고등 1학년을 내년에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결정을 지어서 발표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되면서 그동안 그 급식의 질이 떨어질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은 그 급식비를 낼 때는 학부모님 부담을 생각해서 이 급식비를 현실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되면서 오히려 급식비를 현실화시키기 지금 조금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무상급식으로 급식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다문화 특수교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다문화 학생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해마다 전체 학령 인구는 주는 데 비해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함께 가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문화 학생들 언어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살펴야 할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두 축으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우리가 복지를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문화 그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우리가 달리 보거나 차별해서 보지 않고 함께 가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문화 학생들 언어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살펴야 할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두 축으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우리가 복지를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문화 그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우리가 달리 보거나 차별해서 보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 중도 입국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언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 차원에서 교실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한국어 교육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경주 지역에 다문화 학생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주 지역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22년도에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의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다문화 부모님 교육까지도 함께 할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권역별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 장애를 가진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우리가 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다문화 학생에 비하면 절반쯤 됩니다만은 정말 그 우리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똑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우리가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취임한 이후로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여쭤보니까 아이들의 치료비가 가장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하던 치료비를 그동안 15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또 내년에도 좀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과후 학교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이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흡수를 하자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에서는 학급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시 지역의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자유수강권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에 이 방과후 학교를 여는데 다양한 강사를 모시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분들은 강사비를 받아서 생활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고 먼 학교까지 가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기보다는 가까운 학교에 가는 걸 희망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를 구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육청에서 도입한 것이 순회 방과후 강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6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만족도가 85%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방과후 강사를 교육지원청에서 채용을 해서 여러 학교에 이렇게 희망한 학교에 골고루 이렇게 나가실 수 있도록 해서 그동안 거리상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9개의 교육지원청이 희망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 그대로 따뜻한 교육 복지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진 학부모연합회 회장 오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멀리 갈 것도 없고 저희 동네에 있는 한 아이 이야기예요. 한부모 가정이고 부모님이 운전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세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동네마다 다 있고 여긴 울진은 특히나 그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버스가 2대가 다니는데요. 그 아이는 학교에서 운행하지 않으면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교통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결석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이가. 근데 이런 부분이 도시하고는 시골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아이가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아예 결석을 하는 날이 너무 많아지니까 학년을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고민을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시골의 작은 학교들 교통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참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 통하기 어렵다는 그런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 지금 버스가 운영되는 학교는 통합된 학교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그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1학기 때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성금을 모금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가정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 추천을 받으니까 학교로부터 6,993명, 7,000명의 학생들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성금을 모았는데 다행히 많은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여 원의 성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외부의 또 지원, 공동 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6,880명의 아이들에게 10만 원씩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럼 한 분 더 질문을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포항 남구 오천중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이명미라고 합니다. 제 아이가 군특성화고를 지원해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군특성화는 경북에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요. 군특성화고를 나왔을 경우와 일반 학생이 부사관으로 입대했을 때 그런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특성화고는 또 취업이 제일 목표이잖아요. 아직은 특성화고의 이제 취업률이 그래도 아직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으로 양쪽으로 향상시킬 방법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특성화고로 진학을 이래 결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고등학교 비율로 봤을 때 지나치게 일반계 고등학교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과거처럼 대학 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지금 아니고 지금 지난해부터 대학이 미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것인지 아니면 특성화로 가서 일찍 취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취업률은 우리 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벌써 우리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발빠르게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학과 재구조를 하고 학과 개편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52개의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 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6개나 되는 이런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해외까지 취업의 문을 넓혀서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고 해외 취업까지도 노력한 그런 결과,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제가 그 지난해 독일을 다녀왔는데 그 기술력이 앞서는 독일에서조차도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거기에 취업한 아이들의 역량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취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일환으로 우리 군특성화고등학교를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는데, 몇 개 학교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우리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특성화고 취업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발표가 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사실 목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정말 뜨거운 관심 보여주고 계신데요. 모쪼록 우리 아이들 모두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따뜻한 교육 현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경북의 교육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교사분들께서 좀 더 학교 학업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됐고요. 예, 네, 또 시골의 작은 학교를 살리는 등 다방면의 정책을 마련하고 계신데요. 예. 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주요 정책 중에 학교 현장으로부터 반응이 좋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잡무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잡무 때문에, 행정 업무 처리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뒤로 밀린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의 그런 잡무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폐합하고 또 절차를 간소화하고 횟수를 줄이고 현장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년 동안에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감소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간소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 공모 사업을 늘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학교마다 공모 계획서를 내다 보니까 선정되는 학교는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실컷 고생하고도 선정되지 않은 학교는 정말 잡무만 넣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우리가 미리 학교 운영비에다가 예산을 내어드리고 학교에서 이 공모 사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반응이 많이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학교 지원 센터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에 23개 교육 지원청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과거에는 이 교육 지원청도 교육청이었습니다, 이름이. 근데 이 이름을 교육청에서 교육 지원청으로 바꿀 때는 학교를 더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교육청의 방향을 바꾸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름을 바꾼 데 비해서 실제 그런 지원은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학교 교육 우리가 23개 교육 지원청에 학교 교육 지원 센터, 학교의 업무를 교육 지원청에서 바로 가져와서 하는 그런 팀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팀을 구성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번 2학기에 시지역은 경주교육지원청에서, 군지역은 예천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또 각 학교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학교의 그 업무 중에서 교육지원청에 가져올 수 있는 업무들은 다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올해 그 학폭심의위원회, 학교에서 하던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업무는 늘어났지만은 학교에서는 그래도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교육청의 그 운영 방향을 기존의 업무 중심에서 학교 지원 중심으로 완전히 돌려서 아이들, 선생님들이 수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바른 방향이라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정말 그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입니다. 그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그 고민도 많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습니다. 작은 학교를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또 너무 작은 학교는 또 아이들 교육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다. 너무 아이들이 적으면 어떻게 거기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고, 또 한편 통폐합을 자꾸 하게 되면 마을 소멸을 가속화시킨다, 마을이 급속도로 쇠락해진다, 이런 또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작은 학교가 미래 교육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정말 괜찮다, 이런 또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학교는 살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교통이 불편하고 마을이 소멸되는 그런 학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 인근에 있고 살릴 만한 그런 학교를 살려보자는 그런 생각인데,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해도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학교는 사실은 교육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인근에 있는 큰 학교 아이들을 학구를 풀어주자. 그래서 큰 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 또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 그런 경우, 이럴 때 학구가 있지만은 그거 풀고 자유롭게 큰 학교에서는 작은 학교로 입학 전학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입니다. 2019 작년에 처음 우리가 시범 운영했는데 29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134명이 유입이 되었고, 올해는 대폭 늘려서 108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390명이 현재까지 유입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풍산중학교, 풍산읍에 있는 풍산중학교 경우에는 전교생이 세 학급, 학년마다 한 학급이 있는 그런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자유학구제를 도입하면서 인근에 있는 도청 신도시의 학생들이 1학년에 2학급이 입학을 했습니다. 한 학급에 있던 학생들이 갑자기 들어온 학생들이 더 많아져 가지고 아주 그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그래서 작은 학교는 살리고, 또 반면에 신도시에 있는 풍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밀 학급에다가 교실을 정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기를 바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언급이 좀 되었습니다만은 메이커 교육관, 수학 체험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창의 융합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인데, 제가 이 메이커 교육관 수학 체험관 TF팀을 구축을 하고 이분들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미국, 독일, 일본에 가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오도록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교육관의 수학 체험관을 그저 국내 수준 뭐 이렇게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정말 세계적인 앞서가는 그런 메이커 교육관 수학 체험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그 권역별로 하고 있는 중에 구미에서 메이커 교육관이 가장 먼저 개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구미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라고 수백억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마침 공간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임대를 요청을 해서 무상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7월 20일 개관을 했고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활성화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여러 행사도 축소하고 학생들 교육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인기가 좋고 여기에 그 체험 학습 오겠다는 신청이 쇄도해서 10분 만에 인터넷 신청이 마감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미에 있는 여러 블로그에서는 구미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 이렇게 벌써 올라오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 학부모님도 꼭 한번 참관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몰두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아이들의 만족도가 아주 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각 권역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 폐교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폐교에 있는 그 학교 교사에 대해서 안전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안전 검사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폐교는 개축을 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권역별로 다 지어질 때는 참으로 아이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권역별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수학체험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 상주, 경산, 안동, 칠곡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그 작은 시군의 경우에도 아이들 그 수학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이 수학을 놀이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원리를 익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의 그 발명체험교육관 말씀드렸듯이 특허청에서 처음으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이 여기에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경북교육에서는 특별히 다른 교육청보다 앞서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특성화고등학교. 이것은 타시도 교육청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취업률이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발명 분야, 과학 발명 분야가 또 우리 경북이 아주 앞섭니다. 우리가 그 전국 그 발명품 대회에서 대통령상, 초중고 합쳐서 한 사람 뽑는 대통령상에 우리 초등학교, 아주 작은 초등학교 학생이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과학고등학교 학생이 받기도 하고 경북에서 이런 분야가 특별히 앞서는데 그런 실적들이 모두 감안되어서 우리 경주 구 황남초등학교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21년도 10월쯤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한 소개 후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은 포항이고요. 오천 구정초등학교 학무회장 이진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감님, 타운홀 랜선 미팅을 할 수 있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제 아이가 지금 6학년이라서 중학교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자유학년제 제도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중1 때 자유학년제를 합니다. 아이들에 따라 꿈과 진실을 찾는 시기가 다른데요. 공통적으로 자유학년제를 의문적으로 시행을 하니 단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학생 간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적 편차가 오히려 더 심해지고 공부하는 습관이 제대로 안 잡혀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고민이 많다고 하십니다. 더불어 만약 자유학년제 폐지할 수가 없다면 학생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나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시고 학습적인 능력도 지역과 편차를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6학년 학부모님 되시면 또 중학교 걱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자유학기제를 하다가 학년제를 이렇게 바꾸었는데 이 자유학년제 아마 취지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 어떤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방향성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집중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신다 학력에 대해서 그 핵심 그런 지식은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지금 올해가 처음으로 자유학년제 쪽으로 방향을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그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에 따라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좀 더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우리가 이 사실 그 아이들의 그 재능을 찾는 꿈을 찾는 가장 중요한 장소와 시간은 수업입니다. 그 수업 중에 수업을 학생활동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꿈을 찾고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덕군 학부모협회 회장 심연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메이커교육센터, 수학체험센터, 영덕교육지원청에는 발명교육센터를 개설하셨는데요. 저희 영덕같이 농어촌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흥미로운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예산 부족으로 일부 강의는 한 3회 정도 하고 중단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과 창의융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소규모 발명교육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사실 그 인성 역량부터 우리가 창의 융합적인 그런 능력, 창의적인 능력, 융합적인 능력 이런 능력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를 했던 것이 메이커 교육관과 수학 체험관입니다. 이것을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예를 들면 대구 같으면 이런 메이커 교육관을 하나만 만들면 전체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경북은 너무 이 지역이 전국에 가장 넓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지역에 두더라도 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경북에서는 메이커 교육관, 수학 체험관을 4대 권역별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권에서는 수학 문화관을 포항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에 발명 체험 센터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공모를 받은 것인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여기 포항에 있는 문화원에 아트 메이크 센터를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영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규모로 발명 센터인데 말하자면 뭐 우리가 메이크 스페이스 정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 또 지역 차원 또 권역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체험을 통해서 미래에 필요한 그런 창의융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 울진 운영위원장 협의회 반장 김종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회장님. 예. 네,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항상 응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달라 그러셨는데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래 교육의 방향에 우리 선생님들 위치가 되게 중요하시거든요. 저희 울진은 그 동쪽 북부 끝자리에 자리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뭐 신규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면
또 1년 반 정도 지나면 다 많이 가셔요. 또 여기 지리적으로 위치가 너무 멀다 보니까 메리트가 없으셔서 선생님들이 오래 머무르고 계셔야 지역 정서와 우리 아이들의 정서 학부모들하고의 소통, 교감들이 이루어져서 아이들 인성교육이나 뭐 학업에도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경력 선생님들과 신규 선생님들의 적절한 조화가 안 돼서 그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점의 보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이 여쭤보니까 그 사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기 뭐 주택을 처음에 오신 신규 선생님들 뭐 월급이 좀 박봉이시다 보니까 원룸에 월세 내시고 나면 생활비 정도밖에 안 되셔서 오시자마자 자꾸 도시로 나가시려고 또는 고향으로 가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크세요.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들을 원망하기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울진이 좀 메리트가 없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하고 대면 수업이 많이 안 되면 오히려 한 번을 만나도 더 교감이 되고 익숙했던 서로 또 신뢰가 쌓였던 선생님들하고 화상으로도 얘기를 해야 서로 불편함이 없고 신뢰가 있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선생님들의 그 저기 숙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울진에는 계속 신규 선생님들만 오셔서 교육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여기서 결혼을 하셔서 자녀들을 키우시고 이러다 보니까 머무르게 되시는데 그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또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지는 게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학부형들이 선생님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소연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도 걸고 하는데 이게 또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경북교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지금 우리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울진으로 봐서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도 중요하지만은 선생님의 사택이 더 시급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늘 회장님 경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사실 선생님들이 신규 선생님도 계시고 오래 경험 가진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데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원격 수업하는 데는 오히려 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오히려 경험 가진 이런 선생님들께서 뭐 배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조화를 이루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택이 가장 불편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연차적으로 이 사택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선생님들 사택에 지금 여러 가지 갖추고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좋지 못한 그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 이 여러 사택에 꼭 필요한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지역에서도 우리 오시는 선생님들 좀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원룸비도 좀 깎아주시고 이래서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바라겠습니다. 예.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릉도 협의회장 이지연입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예. 지난번에 울릉도에 오셔서 김준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의미 있게 읊어주셔가지고 아직 눈에 선합니다. 기억하시네요. 예. 그래서 네, 김준수 시라 하면 이제는 교육감님만 떠올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다름이 아니라 아까 폐교를 통해서 메이커 교육관이 좀 설립해 주실 수 없냐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미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건 해결된 것 같고요. 사실 독도라 하면 우리가 울릉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울릉도 학교가 또 교육이 또 높아야 되고
또 질이 또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울릉중학교에 대해서는 또 거점 학교가 이번에 또 시작이 되었고요. 선생님이 이제 모자리는 부분이 있는데 영어, 과학, 역사, 뭐 정원이 세 분이 계시긴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 교사 선생님께서 날마다 상시에 계셔가지고 기숙형 아이들에게 바로바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도록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울릉도는 방과 후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육지에서 들어오시지 않으려고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많은 홍보를 하셔서 정말 재능 있는 선생님들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의 교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또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피곤해 하시면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질이 교육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수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 보충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실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울릉도가 지금 고등학교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엄마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기숙사가 지금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숫자가 또 부족하면 또 이제 기숙사를 또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건지 요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예, 예, 울릉도 독도를 지키고 있는 참 길목이고 정말 울릉도에서 여러 가지 그 많은 우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울릉도의 그동안에 울릉도는 사실 교통이 많이 불편하고 또 배편도 지금 대형에서 대형 여객기가 또 중단이 되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사실 우리 선생님들께 성진 가산점이 주어지는 벽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희망을 하고 자원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지역보다도 일단 선생님들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별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없고 그 내부에 다 사시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울릉도의 중학교들이 사실 오래되었고 낡아서 우리가 시설 보완들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롭게 울릉중학교를 우리가 통합해서 지어서 지금은 제가 짓는 과정에서도 한번 간 적이 있고 또 개교식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놓더라도 빠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폐교 관계를 말씀을 하시다가 앞에서 이야기를 마쳤는데 울릉도의 폐교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독도 수련관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대상이 전국입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독도를 방문할 때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쪽은 조금 전에 우리가 교육지원청의 순회 강사 제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부터 울릉도도 순회 강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보다 울릉도는 조금 더 벽지기 때문에 배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릉고등학교의 건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 자체에서부터 많은 협의를 좀 거치고 또 내고장 학교 보내기 그런 검토도 해보시고 지역민들끼리도 우선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고맙고 울릉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시 학부모회장협의회 부회장 유광초 하수지입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먼저 학부모, 학교, 교사 모두 교육 공동체로서 소통과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저희 학부모님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혹시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또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우리가 교사를 수선하거나 개축할 때 임시교실로 컨테이너 교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아주 좋은 그런 임시교실을 대체할 수 있는 모형이 나와서 지금 현재 유광초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교실인데 우리가 임대료는 좀 비싸지만은 아이들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학부모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최고의 스승은 부모님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님의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기존의 그 3시간짜리 뭐 4시간짜리 이런 단시간의 학부모 교육을 넘어서서 20시간짜리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서 겨우겨우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는 20시간 교육 과정을 짜서 여기에 학생들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 또 대화에 관한 이야기, 심리에 관한 이야기, 진로에 관한 이야기, 또 진학에 관한 이야기를 전문 강사들로부터 듣는 그런 그 기회를 지금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2학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온라인 학부모 교육. 강사 4분,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 4분을 모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지금 강의할 그런 계획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 관심 어린 애정 보여주셨고요. 교육감님께서 답변 주셨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지만요. 경북교육청은 소통 행정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언제든 소통의 창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시원하게 답해주신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바쁜 시간 중에도 이렇게 오늘 그 타운홀 미팅에 참여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랜선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하고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참여를 잘해 주셨는데 방송 나가면 특히 부담이 되는데도 아주 말씀 잘해 주시고 참여 잘해 주신 데에서 감사를 드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경북 교육의 수준이고 우리 학부모님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혹시 못다하신 그런 질문들은 또 이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그런 학부모님들께서는 언제라도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열려 있습니다. 열린 교육감실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만큼 우리 경북교육청 소속의 교직원들은 그 힘드는 것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많이 현장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미래 교육을 묻다를 주제로 비대면 방식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로 자라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 함께 역량을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동북권 타운홀 미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하라는 의미에서 다 함께 손을 흔들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